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호남 정치의 복원, 호남 정치의 부활을 기대하는 지역민들이 많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계기는 조만간 있을 장관급 인사와 민주당 당권 경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와 교육기관, 지역 기업들이 취업과 창업을 지원해 청년 유출 없는 광주를 만들자며 손을 잡았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의 기세가 꺾일지 주목됩니다. 광주 동구가 구도심에 많은 빈집들을 철거하는 대신 반값에 임대해주는 정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이 빈집 수리비를 동구로부터 지원받는 대신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반값에 내놓는 방식입니다. 지자체들이 경관식물로 심고 있는 큰 금계국은 급격한 확산 속도 때문에 생태계 위험성이 높은 외래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광주 동구가 빈집을 반값에 임대해주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빈집을 철거하는 대신 반값 임대료로 청년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도심 속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넘게 비어있는 광주 동구의 한 단독주택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 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벽지도 대부분 벗겨졌습니다. 리모델링 수준에서 미장을 한다거나 한 다음에 도배를 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내부 구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광주 동구의 또 다른 주택단지입니다. 이곳에만 10채에 가까운 집들이 이 수년째 빈집으로 방치되다 보니 각종 범죄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광주 동구가 빈집 활용에 나섰습니다. 빈집 수리를 원하는 소유주에게 공사비로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조건은 반값 임대료입니다.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대신 빈집에 세입자를 들이고 임대료는 주변의 반값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입니다. 장기 방치하는 것보다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빈집 거래를 지원하는 거고. 빈집 주변 주민들은 벌써부터 반기고 있습니다. 빈집이 늘어나면서 주변 거리가 활기를 잃었고 관리도 되지 않으면서 보기에도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안 했죠, 관리가. 근데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 다행이다고 좋다고 그러죠. 올해 광주 전체 빈집은 모두 1000여 개. 동구는 다음 달부터 동구 홈페이지에서 빈집 마켓 플랫폼을 열고 빈집 소유주와 임차인의 연결을 도울 예정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이 지나는 모습이고요. 한낮에는 여전히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이미 20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이른 더위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한 발짝 물러나겠는데요. 강한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꽤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 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최고 80mm,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1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세찬비가 내리겠고요. 시속 70km 이상의 강풍마저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금요일인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4, 5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내일 시작된 비는 다음 주 초반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마다 우리 지역 인사들의 입각 여부는 관심사입니다. 특히 광주 전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 지위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지역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더 기대되는데요. 이번 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민주당 지도부 재편도 앞두고 있어 호남 역할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새 정부의 일꾼을 추천받는 국민추천제도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에게 충직하고 전문성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을 찾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원칙에 걸맞는 지역 인재 발탁 계기가 될지 관심입니다. 이재명 정부 탄생에 호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 대통령 역시
호남은 민주당의 부모라고 했던 터라 국정운영 파트너로 우리 지역 인물이 기용될 거란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큰 게 사실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민주당 정부가 야 우리 자식 잘 키웠다 이런 생각 들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목받습니다. 그중에서도 대북, 대미안보통인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과 국회 행안위원장이자 대선 조직본부장으로 활약한 신정원 의원 등 중진들의 중용론이 언급됩니다. 민영배, 박균택, 양부남, 정진욱 등 이재명 대통령의 손발 역할을 도맡았던 광주 국회의원들도 초선 일색이라는 한계에도 대선 전국을 거치며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 대통령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임선숙 전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이상갑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등도 입각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재가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우리 진정한 호남인들이 이 정책이라든가 예산 쪽에 갈 수 있도록. 다만 당장 이번 주 금요일 원내 지도부 선거와 이르면 다음 달 치러질 전당대회 등 굵직한 중앙정치 이벤트에서 지역 정치인들의 존재감이 읽히지 못하고 있는 건 숙제입니다. 호남 대망론 보고는커녕 안방에만 머무는 정치가 고착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중앙에서 이슈화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정치적인 노력, 이것이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호남 정치 복원의 구심점은 지역 정치인들의 과감한 정치 도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해마다 청년 인구가 광주를 떠나는 암울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광주시와 교육기관, 기업들이 힘을 합쳐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해 청년 유출이 없는 광주로 만들자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1, 4분기 광주 지역의 순유출 인구는 4,945명. 이 가운데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20대는 1,795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업과 학업을 위해 떠나는 청년층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똘똘 뭉쳤습니다. 인재를 산업을 미래로. 광주시는 교육청과 지역대학 그리고 기업 등 87개 기관 단체와 손을 잡고 산업별로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문화 콘텐츠, 반도체 등 지역 전략산업 분야에서 35만 명을 육성하고 미래 교육 분야에서 46만 명을 양성하는 등 오는 2030년까지 81만 명의 지역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목표치도 내세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궈온 성과를 돌아보고 특히 라이즈 사업을 통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확인하면서 더 이상 이제 광주에는 인재가 없어 기업이 못 온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교육청과 대학은 인재 양성의 핵심적인 연결고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이어지는 인재 양성의 사다리는 지역 전략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배출된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됩니다. 기관과 또 산업체도 함께 해주시고 하셔야 인재도 양성할 수가 있고 양성한 인재라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인재가 능력을 활용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도. 핵심 인재 81만 명을 육성해 지역 내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광주시. 떠나는 광주를 돌아오는 광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교도소 등 공공기관이나 정당 등을 사칭한 사기 피해가 지난 2달 동안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올해 접수된 공공기관 사칭 사기 신고 건수는 모두 43건이고 이 가운데 95%가 넘는 41건이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집중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다른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는 2차 주문은 전형적인 사기라며 절대 대금을 이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4회 김의 날 행사가 어제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목포는 최근 3년 연속으로 김 수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가공과 유통, 연구개발까지 아우르는 대한민국 김산업의 중심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른 김이 자동화된 설비를 거쳐 가공되고 포장돼 수출용 박스에 담깁니다. 목포 대양산대 내 김 가공업체들은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는 김 수요에 맞춰 생산 라인을 밤 늦게까지 가동 중입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수출국이 한 15개국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로 나가는 데는 지금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중국, 태국, 일본, 베트남 쪽에 주로 나가고 미주 쪽 수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김 수출은 지난해 9억 9,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1조를 돌파했고 목포시는 이 가운데 1억 3,300만 달러를 기록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수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대비 42.8% 증가한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3년 연속 김 수출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목포시가 김 산업을 수출 전략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을 이어온 결과입니다. 2022년에는 목포 수산식품지원센터가 해양수산부 제1호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됐고 이후에는 AI 기반 마른김 품질 등급 판별 기술 개발과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증도 잇따라 획득했습니다. 목포시는 현재 총 1,137억 원을 들여 대양산대 내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조성 중이며 이 안에 국제 마른김 거래소를 함께 설립할 계획입니다. 마른김 거래소는 품질에 따른 공정 가격을 형성하여 신뢰 기반의 효율적인 유통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 시가 세계 마른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반을 빠르게 구축하고 있는 목포. 수출 중심 도시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김산업의 플랫폼 도시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에는 송도라고 불리는 섬이 두 군데 있는데요. 공룡뼈 화석이 발견되면서 화제가 됐지만 국익을 위해 매립돼 조만간 사라질 율촌 송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외곽 호안 조성공사가 한창인 광양만입니다. 호안이 만들어지는 곳 중간에 오밀조밀 섬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섬이 송도. 여수 율촌에서 도선으로 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수돗물 공급이 안 돼 생수를 사 먹는 열악한 섬이지만 이래봬도 7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일대에서 공룡뼈 화석이 대거 발견돼 주목받았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송도와 대륵도, 소륵도에서 공룡뼈 60개를 찾은 겁니다. 공룡의 골격뼈가 무더기로 발견된 건 처음으로 여수 낭도에 발자국을 남긴 공룡과의 연계성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화석산지로 평가받습니다. 섬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최근 국가유산청에서 공룡 화석을 발견했다고 저희 마을을 답사하고 있습니다. 산단과 공장이 들어서기 전까지 송도 일대는 고기 산란장과 수산자원의 보고였습니다. 멸치와 바지락, 석화 등 1,800여 종의 어패류가 살았습니다. 여기는 마을 주민들이 칼레 해수욕장으로 부르는 곳입니다. 과거 육지에서 관광객이 올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섬 일대에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로의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바다에서 퍼낸 모래로 섬 주변은 매립됩니다. 한평생을 산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은 씁쓸함을 토해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참 막막합니다. 이주를 하게 되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게 지다 보면 옛날에 정들었던 그 이웃들이
다 이렇게 헤어지게 되고. 앞으로 2, 3년 후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섬이 될 송도. 국가유산청은 매립으로 화석 산지를 보존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고 화석 발굴 조사에 들어갔고, 주민들은 작은 망향비라도 세워 고향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순천시가 오는 15일 순천만 국가정원 남문 일대에서 반려견과 시민들이 함께 정원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자연보호와 관람객 안전을 이유로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했지만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정원의 새 활용 가능성을 찾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참가자는 총 100팀으로 순천만 국가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경기 불황에 따른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광주 전남의 자영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자영업자는 13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1,000명, 비율로는 7.3% 감소했습니다. 전남의 자영업자도 지난해 5월에는 30만 1,000명에서 올해 5월에는 29만 3천 명으로 1년 만에 7천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률은 광주가 61.3%로 1년 전과 동일했고 전남은 66.7%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기후에너지부를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이 있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전남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1,176기가와트로 전국 1위라며 기후에너지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실행 거점이자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남은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와 여수 광양만권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등 기후변화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인 안동 임청각 복원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인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은 오는 10월쯤 완료될 예정인데요. 특히 올해는 석주 선생이 국무령에 오른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여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김경철 기자입니다. 낙동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50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고택 임청각.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이 태어난 곳이자 독립운동가를 11명이나 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서가 깊었던 만큼 큰 비운을 겪었습니다. 일제가 민족의 정기를 끊어놓겠다며 집 한가운데 일부러 철길을 깔았고 본래 99칸의 대저택은 50여 칸이 허물어지며 반토막만 나왔습니다. 훼손됐던 독립운동의 산실 임청각이 복원사업으로 차츰 제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입구와 담장, 산책길이 새롭게 조성됐고 철길은 철거됐습니다. 지금은 철로 대부분이 거쳤지만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일부 구간만큼은 남겨놓기로 했습니다. 임청각 보수와 주변 정비 사업은 지난 연말 모두 끝났고 지금은 석주 선생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알리기 위한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일제 침입 때 기득권을 버리고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석주 선생의 독립운동 정신을 후대 전수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석주 이상용 선생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에 오른 지 정확히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 석주 선생 이후 100년 만에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안동 출신 국정 최고 책임자가 배출되는 뜻깊은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다시 국정 최고 책임자가 배출되는 거국적 경사를 맞아 임청각에서 출발한 민주적 가치와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한
정치 문화가 정립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임청각 역사문화 공유관의 공정률은 75%. 오는 10월쯤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후 제형가옥 2동까지 건립되면 임청각 복원 관련 사업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임청각 좌우측의 제형가옥 2동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2027년까지 임청각 복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픈 역사를 뒤로 하고 임청각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통상 회사나 개인이 퇴직 이후를 대비해 별도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사업장은 정부의 대행을 맡길 수 있는데요. 수익률이 높아 가입자들의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울산문화방송 홍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한 어린이집입니다. 5명의 교사가 일하는 작은 사업장으로 원장이 직접 회계 업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에 가입한 이후 퇴직금 관리가 편해졌습니다. 목돈을 직접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직원이 바뀔 때마다 금융기관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졌습니다. 홈페이지가 잘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가 쉽게 교사의 입퇴사라든지 변동사항이라든지 급여 변동 이런 거를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어서 편하고 좋습니다. 교사들도 연간 6%대의 수익률을 보이자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전 금융기관에서는 수익률이 2%대였는데 옮기고 나니까 6%대로 올라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푸른 씨앗은 2022년 9월에 도입한 정부의 공적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로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입자의 퇴직금을 한데 모아 관리하고 이익은 똑같이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제도가 생긴 첫 해는 전국에서 2,400여 개 사업장이 가입했는데 지금은 2만 7천여 곳으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기금 규모는 지난해 1조 원을 돌파했고 올 들어 3천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가입 사업장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푸른 씨앗은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 기금 제도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3년간 10%의 재정지원금과 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퇴직금 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 범위를 50인 이하 또는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요즘 도로와 하천가를 따라 대규모 군락을 이룬 큰 금계국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토종식물과 혼동해 경관식물로 많이 심고 있는데요. 급격한 확산 속도 때문에 생태계 위해성이 높은 외래식물로 알려져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하게 식재되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원한 바다 옆 송림을 따라 펼쳐진 노란 꽃밭이 관광객의 발길을 잡습니다. 가족과 연인끼리 바다와 꽃밭을 배경으로 사진에 추억을 남깁니다. 이렇게 꽃 많은데 보면은 뭔가 마음도 편안해지고 뭔가 그리고 예쁘잖아요. 여기는 그걸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추억도 더 많이 만들고 사진도 많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속초시가 2017년부터 15,000여 제곱미터 면적에 조성한 속초 해변의 경관식물 꽃밭입니다. 하지만 보기에만 예쁠 뿐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식물입니다. 이곳에 심어져 있는 꽃은 생태 위해성 2급 판정을 받은 큰 금계국이라고 불리는 외래 식물입니다. 속초시는 지난해에야 외래종인 걸 알았다며 큰 금계국에 대한 특별한 식재 지침이 없어 더 심지는 않고 관리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경포호수에도 도로변 화단과 호숫가에 큰 금계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계국으로 잘못 알려진 큰 금계국은 여러 해 살이 식물입니다. 진짜 금계국은 꽃술 안쪽에 갈색 테두리가 있고 1, 2년만 살고 죽습니다. 잡초도 없고 뭐 꽃도 이쁘게 잘 자연적으로 난 것처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꽃은 지금 일부러 심은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보시면? 네, 일부러 심은 것 같아요. 미관상, 네. 문제는 큰 금계국의 확산 속도가 빨라 하천과 주택가로 번지며
토종식물 서식지를 점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뽑아내기에도 애매합니다. 뿌리가 단단하게 박혀 비탈면의 산사태를 예방하는 측면도 있어 생태 교란종으로는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하니까 다른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평가 2등급을 받은 거고요. 올해는 큰 금계국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금계국의 확산을 막으려면 씨앗이 맺히기 전에 베거나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주의 출근길 기온 이미 20도 안팎까지 올라 있고요. 한낮 기온 29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때일은 더위에 많이 지치시죠? 내일 비가 내리면서 이 더위는 한 발짝 물러나겠습니다만 강한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많고 세찬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모레 사이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10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고요.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마저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은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까지는 맑고 더운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오늘 아침 기온 17도에서 19도 분포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상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30도, 광양의 낮 기온은 2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 광주의 낮 기온은 오늘보다 4, 5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내일 시작된 비는 다음 주 초반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